6월 3일로 이제 차기 대선일을 결정을 했고요. 뭐 지금 줄줄이 출마 선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이제 오늘도 그랬고 오늘은 이제 대표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이곳과 가장 가까운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이제 오늘 직을 내려놓고 출마 의사를 밝혔고, 홍준표 시장의 경우는 이번 주에 이제 시장직을 내려놓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아까 언급해드렸던 안철수 의원의 이 출마 선언 현장에 대한 영상이 좀 있어서요. 그 내용도 잠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저와 안철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자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후보를 선출해 주십시오. 깨끗한 후보 네, 출마 선언 잘 봤습니다. 네. 아니 그 박영식 에디터님이 어제 근데 네. 국민의힘 친윤계에서 예, 안철수 의원을 밀고 있다. 예,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있는 얘기예요? 근거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는 분께 실제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친윤계 의원들하고 그렇죠. 친하세요? 예, 아니 친한 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그분들이 친박계인가 보다. 친박영식계. 근데 어쨌든 이제 아니 친해야 취재를 하죠. 그렇죠. 친하게 지내세요. 아니요, 식사도 이거 하시고. 친할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대단히 맞게 친한 건 아니고. 예. 친하시되 견해를 달리하면 되죠. 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덕수 권한대행 대박론이 오늘 또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시간을 돌려보시면 금요일에 탄핵 선고가 나오고 나서 토요일에 이제 채널A 단독 보도로 한덕수를 검토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 중진들 일부가 안철수 의원을 또 검토를 사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논의를 했던 인물 중에는 이제 윤상현 의원이 있다라는 정도만 제가 이제 거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윤상현 의원이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윤상현 전체적인 의원 만나신 거예요? 아니요. 윤상현 의원이 그 취재원을 취재하려고 그러시네. 궁금하잖아요. 윤상현 의원이 이제 전체적인 이제 판을 좀 그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윤상현 의원의 목표는 이제 당권에 있다라고 다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친윤 주자로 대표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꾸려 나가서 지지자들을 결집할 거냐라는 숙제를 친윤 의원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친윤 집단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색채가 좀 옅은 안철수 의원도 이쪽 틈바구니에 들어와서 하나의 멤버로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당 경선을 좀 흥행을 시켜보자. 반윤 주자들 말고 친윤 쪽으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모멘텀이 있었다라는 그 주말 사이의 취재 내용이었습니다. 뭔가 근데 윤상현 의원 얘기가 나니까 적과의 동침 같은 안철수 의원은 그래도 탄핵 반대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탄핵 일단 그래서, 가결 투표를 했고 예. 가결 투표를 한 몇 안 되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명이고 네. 아까 선언할 때도 보니까 계엄령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친윤에서 이걸 좋아할 수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뭐 사실 이 자리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안철수 의원을 격려하러 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윤상현 의원이에요. 그래요? 뭐 화면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실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격려하러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그 대목은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주말에 들었던 얘기가 이제 일맥상통되는 부분이 있어서 왜 윤상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굳이 격려하러 갔겠느냐 이제 그 대목을 연결시켜 보시면 유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친윤발 안철수 대망론 같은 게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국힘 구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방금 그 시나리오를 윤석열이 굉장히 불쾌해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안철수가 어떻게 친윤계 후보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그게 말이 돼?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오늘 윤석열하고 단일화했던 거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친윤계 의원은 윤석열이 아니니까 본인들한테 가장 유리한. 그래서 한독수를 시켜가지고 이런 폭탄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신윤계 의원들이 엉뚱한 생각 하지는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일단 뭐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 이렇게 뭐 들썩들썩한 것 같아요.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마지막 꿈 찾아서 뭐 즐거운 마음으로 상경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데 화면돼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럴 땐가요, 정말?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난 위기입니다. 지금 그 내란 때 후유증으로도 엄청난 위기인데 본인은 먼저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신 차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상황의 엄중함을 좀 인식하고서 선거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 홍준표 시장은 이번에 나와가지고 떨어지면 경북지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갑자기요? 또 아니 떨어지면 이제 경남지사 했고 대구시장 했고 영남권에 남은 거는 경북지사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얘기 들으면서 저는 제일 요새 재밌게 본 유튜브가 작년 9월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인 그 유튜브에다가 올린 거에 이게 나옵니다. 또 한 번 더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그 당은 대선은 포기해야 되고 당은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며칠 전에 민주당 그 최고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이제 한준호 의원. 네, 한준호 의원이 틀어가지고 그거 웃고 있던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좀 돌아다녔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구냐 이런 것도 이제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후보를 낼 자격이 있는 당이냐 이거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김웅 전 의원이 국민의힘은 후보를 낼 자격이 없고 국민 후보 전술로 가야 된다. 네네네. 물론 지금 그 당이 중심이 돼서 국민 후보라는 표현을 쓰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아무튼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러고 저러고 해서 뭐 13용이니 뭐라고 이제 언론에서 막 붙여주고 있던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상황에서 대선 후보를 낸다. 이게 굉장히 근거 자체나 설득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있는가? 이번에 보궐선거 구로구청장 후보는 국민의힘이 후보 안 냈습니다. 그렇죠. 구로구청장이 재산 문제 때문에 그만둔 거죠. 재산 주식 백지 신탁 문제 어쩌고저쩌고 이것 때문에 네. 재산 지키겠다고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지겠다고 그래서 안 냈습니다. 근데 하물며 탄핵을 당한 대선 후보를 대통령을 배출한 당인데 더군다나 두 번째인데 저는 이 부분은 강하게 지적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제 그 박진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었는데요. 그분은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국민의힘 내부의 구도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벌써 이제 오늘 홍준표 시장이 김문수 후보를 저격해서 김문수와의 차별화를 일단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과거에 이런 패전투수 역할을 안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는 심지어 뭐 좌파, 뭐 빨갱이, 종북이라는 아주 원색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며 20%의 득표율까지 그 바닥에서 끌어올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는 24%에 그러니까 처음에 네. 7%인가 그랬어요. 그렇죠. 10%가 안 됐었었는데. 그 정도로 자신의 어떤 뭐랄까 언변으로 또 이제 장외 선동 선전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뭐 파이터 기질이 있고 심지어 승부사 기질이 있다라고 뭐 저희가 좀 좋게 얘기를 해준다면 이제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 레이스에서는 자기가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엄밀히 또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면 홍준표 시장은 사실 사법 리스크가 분명히 상존해 있는 그런 분이고요. 물론 대선 기간 안에 수사가 진행될 턱은 없겠지만 명태균 건 그렇죠.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근데 다만 홍준표 시장이 당내 구도에서 인지도 측면에서 또 이제 역량 대선 주자라는 역량 차원에서는 다른 후보들에 밀리지 않는 사람이면 분명하니까요. 박진영 평론가가 어제 그런 말씀하신 배경에는 아마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방금 그
황박열 그 선임 기자께서 홍준표 지사 그 시장은 다음에 경북도 지사 했으면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면요 이분은 그 사실 지자체장 광역지자체장에 별로 의지가 없는 분이세요. 예. 예. 그 제가 잘 아는데요. 옛날 경남지사였을 때도 제가 인터뷰를 했었고 잘 아는데요. 홍준표 지사를 인터뷰를 예, 하셨어요? 그때 기자로서. 그때 이제 모든 언론 인터뷰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낚아가지고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진주 의료원 사태 때 인터뷰를 네네네. 했었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경남지사 때 경남지사직을 그만두고서 대선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랬죠. 안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항상 시선은 서울에 가 있었는데 좋은 기회 만났다 이겁니다. 그때 이제 그 중앙 정치 무대에서는 다 친박이 장악된 상태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패전 처리를 할 수 있는 후보가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쁘게 예, 경남지사직 그만두고 나갔고요. 이번에도 대구시장직 아직 그만둘 이유가 없거든요. 예, 다른 후보들 지금 안 그만두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 안 그만두잖아요. 네. 그만둘 이유가 없는데 기쁘게 그만두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광역지자체장에 애초에 관심이 없고 관심이 예, 의지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 대구 지역에서는 좀 뭐 기뻐하고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그거는 시장 이번에 좀 그건 조금 바뀌겠다. 부럽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면 좋겠다가 아니고 네. 잘 되면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네. 그리고 김문수 장관하고 홍준표 지사하고 아주 친합니다. 예전에 한나라당 시절에 이재호 지금 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해가지고 국발연인가 국가발전연구회라고 이 모임도 만들어가지고 이재호 이사장, 홍준표 시장, 그다음에 김문수 장관 이 세 명이 그 국민의힘 그 시절에 한나라당 시절에는 아주 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이 국면에서는 어떻게 이제 발현됐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김문수 장관이 앞서가고 있지만 굉장히 만만하게 볼 겁니다. 김문수 장관 사퇴했죠. 김문수 네. 장관도. 네, 대선은 오늘 사퇴했죠. 대선 출정한 거라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대선 그러면? 출마 선언을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으니까 이제 실제 대선 주자 후보군에 넣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김문수 후보가 후보라고 칭하겠습니다.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장관이었으니까 당적은 없었던 건가요? 뭐 아, 이제 장관이 또 당적은 가질 수 있지 않나?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네. 다른 당의 당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원래 이전에.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었나요? 과거 김문수 장관? 자유통일당 소속이었었거든요. 아, 근데 전광훈 목사. 네. 근데 지금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어쨌든 지금 친윤 지지자들 중심으로 그리고 당내 경선의 룰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황우여 대선 경선 관리위원장이 이미 밝혔고 그리고 이 룰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친윤 지지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친윤 후보를 옹립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김문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입당을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장 외에서 김문수 후보가 하나의 또 구심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윤 그룹을 따로 모아서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쓰일 수 있느냐? 국민의힘에 있는 친윤 후보와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겠죠. 그럼 지지층 결집이 더 오히려 잘 될 것이고 그런 측면을 윤석열 씨 쪽에서는 노려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 네. 김문수 전 장관은 오히려 외곽에서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고 네. 일종의 자유통일당 세력의 그 세력의 지지를 받는 후보로 부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분석이네요. 물론 감동도 없는 그 지난번에 그런 거예요. 윤석열하고 이준석이랑 막 엄청 싸웠잖아요. 대선 후보 윤석열과 당 대표 이준석이 싸웠는데 지금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두 사람 왜 싸웠죠? 잘 기억도 안 나네요. 예, 그러고 잘 기억 보니까. 안 나. 기억이 안 나는 게 정확합니다. 왜냐면은 싸운 이유가 없어요. 예, 둘이 서로 싫어해서 싸웠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극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적인 화해를 정해놓고 싸운 것 같긴 한데요. 처음에 둘이서 싫어한 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 아무리 각본을 짠들 감동이 없는 그런 정치 드라마입니다. 네. 요건 어때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하다 보니 나경원 의원이 또 관저에 출입한 분으로 언론에 계속 나오니까 아니 나경원 의원이 대선 후보 점지받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뭐 심평 변호사의 그 예지력 점지 뭐 이런 발언을 놓고 봤을 때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나경원 후보는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대선은 큰 관심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오히려 당권 쪽에 집중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는 나경원 의원이 지금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랑 소통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예, 약간 의혹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통이? 지금 이완규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누가 봐도 윤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물론 의혹입니다. 그래서 뭐 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아무튼 지금 윤석열과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를 나눈 것을 바탕으로 어떤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 네. 국민의 차원에서 알 권리 차원에서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저런 다른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얘기해보니까 친윤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 뭐 안철수가 될 것인가, 뭐 홍준표가 될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김문수 전 장관은 장외의 투사로 세력을 모아서 단일화하는 카드로 쓸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인가, 이런 변수가 또 하나 있고, 그러네요.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런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어때요? 뭐 한종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제일 조급해질 만한 분이죠. 상대적으로 지금 여론에 집중을 못 받고 있는 후보가 되어버렸죠, 어느 순간.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슬로건을 좀 바꿨습니다. 사실은 이제 경제가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그동안 경제와 관련된 발언을 좀 상대적으로 덜 하면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을 비판하거나 혹은 이제 내란의 가담자들, 이제 내란 세력들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긴 했는데 이게 또 하필이면은 내란을 수호했던 세력의 당사자격인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다 보니까 중도 확장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발언을 통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를 좀 바꿨고요. 그리고 실제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전무하다라는 거를, 좀 적다라는 거를 유승민 의원 측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걸고 있는 건 결국 완전 국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도 사실 많지 않아서 지금 반윤, 비윤계 후보들의 고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국면까지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이게 진짜 힘든 게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원래 국민의힘 경선 얘기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경선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끝나질 않네, 얘기하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짤막하게 다루고 이재명 후보 얘기하시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상황이죠, 오세훈 이제 시장?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경선 참여 가능성이 사실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지만 어쨌든 서울시장의 행보를 뚜벅뚜벅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 대선 후보 등록 시기가 이제 열렸기 때문에 실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의 면면이 등장하면서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좁혀봐야 될 가능성, 좁혀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다만 오세훈 시장이 일단 수사를 피한다라는 대목에선 지금 조기 대선이 유리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여론조사에서 많이 뒤처지고 빠지고 있거든요. 원래는 상위 후보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제 국민의힘 대선에 들어가 후보군을 보통 한 너댓 명 정도로 추려가지고 김문수, 예를 들면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이렇게 분류했을 때 오세훈이 상당히 이제 앞서거니 거의 앞에 상단 부분에 노출돼 있었는데 지금 가장 뒤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이제 유사할 정도로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번 경선에 실제 경선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원래는 초반에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오세훈 시장이 가장 유리했다고 볼 만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군에서 가장 후반부에 빠져 있는 후보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캠프 해체설까지 최근에 있었던 것만큼 과연 오세훈 시장이 다시 이제 경선 재기가 가능한 것이냐, 요거는 좀 퀘스천 마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친윤, 비윤, 그리고 장외 이렇게 나눠서 보면 비윤 후보들을 굉장히 고전하고 있고, 친윤은 뭔가 고민하면서 안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김문수까지 스펙트럼 안에서 뭔가 어떻게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새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윤, 그리고 색채가 옅은 후보들, 그리고 비윤, 반윤 이렇게 세 단락인데, 글쎄요, 이건 경선을 해보면 아마 뻔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정리되면은 더 자세하게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표직 사퇴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대선 뛰어드는 거죠? 네. 이제 내일 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이 이재명 대표가 주재하는 마지막 최고위원 회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그리고 출마 선언은 언제 할지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 조만간 하겠죠. 그리고 제일 먼저 깃발을 든 사람은 김두관
예, 김두관 전 의원이 뭐 이제 지난 7일에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 김동연 경기지사가 네. 아마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마 선언을 할 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 외에도 뭐 김영록 현 전남지사라든지 김경수 전 경남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후보군들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정책 싱크탱크는 뜬다고 그렇게 기사가 나왔던데요. 성장과 네. 통합. 어제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는 그 이제 어떤 전문가 그룹의 싱크탱크가 이제 조만간 발족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근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 지금 정책을 만드는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룹들이 정책을 준비를 하고요. 그게 꼭 이재명 후보만 돕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그 공조직의 정책 그룹들은 여러 이제 경선 후보들을 다 지원할 것이고 네. 본선에 가서 이제 본격적인 그런 정책 경쟁이 펼쳐지겠죠. 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